왕 박사의 글로벌 경제입니다.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清华대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예, 사실清华대에서 경영학보다는 기술 경영학.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술 성장, 혁신인 부분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혁신 경제, 이 창업 생태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중국의 혁신 창업 성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출발점이 언제냐?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중국에서는 슈앙창이라고 합니다. 슈앙창. 이게 두 가지 창인데 창이죠. 만들다. 네, 새롭게 만든다. 이게 창업과 혁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라 해서 창업과 혁신을 두 가지를 같이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왜 했느냐? 저는 두 가지로 그걸 또 집약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가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긴박함이 또 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냐?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2018년도에 670만 개 기업이 등록됐으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18,400개 정도가 생깁니다. 매일 18,400개가 생긴다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게 돈은 어디서 나느냐? 뭐 정부, 민간, 뭐 기업 여러 섹터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벤처 캐피탈 수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500 뭐 48개. 이게 미국 대비 한 3배나 정도 많은 그러니까 그 이러한 벤처 기업들한테 자금을 주는 게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불러서 여기에 여기 벤처 캐피탈은 중국계 벤처 캐피탈도 있지만 외작의 벤처 캐피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조인트 벤처라는 있고요.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0개 정도 되거든요. 이야, 상대가 안 되네요. 게임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업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수는 많은데 그럼 괜찮은 기업들은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그것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렇죠. 중국 후룬 경영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룬 경영연구소 올 4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202개. 이것을 합치면 기업 가치가 5조 위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조 위안. 원화로 따지면 한 860조. 860조.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작년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작년 한 해만 한 97개 정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3.8일에 하나꼴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다는 거죠. 적어도 4일에 하나꼴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미국 자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미국 자료를 중국 자료를 또 못 믿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럼 우리 보면 보스턴 컨설팅 좀 자료를 보면 거기도 이제 유니콘 기업 탄생에 중국은 평균 4년이 걸린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미국은 7년이 소요가 된대요. 굉장히 또 속도도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한 30%, 기업 가치의 한 42%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혁신 국가로서의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만디가 전혀 아니네요. 그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빌려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만났던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 중국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어로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중국制造라는 그렇죠. 이 즈가 뭐냐면 제조할 때 제자죠. 근데 똑같은 발음이요. 한자가 달라요. 중국制造인데 지혜로울 지자를 씁니다. 영어는 확실히 지능이죠. 지능입니다. 네, 영어로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Made in China에서 Intelligent Manufacturing in China로 간단한 거죠.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국이 이렇게 뭐 혁신을 하고 있고 창업 스타트업으로 해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뭐 설명드리면 감이 오실 겁니다. 리커창 총리가 2014년 얘기한 후에 지금 불과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비결, 성장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공산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공산당은 이제 정부를 얘기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공산당의 이제 앞에서 이끌어가고 기업들이 함께 나가는 형태로 좀 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뭐 여러분이 사진을 지금 뭐 보실 텐데
심천에 가시면요. 예. 이제 선전에 가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화창배의 하루는 실리콘밸리의 일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매우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품은 다 있다라는 거죠. 거기 가시면 재밌는 문구를 보게 되십니다. 이게 뭐냐면 공산당과 함께 창업을 그걸 이제 끈당 이치 총회 이렇게 중국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산당과 함께 창업을.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BAT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죠? 그다음에 뭐 샤오미 우리가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는 CEO들 우리가 뭐 마윤 회장 그다음에 그 뭐 텐센트의 마와腾회장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지금 이런 분들이 CEO들이 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 국회의원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무위원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중국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정책에 입안을 하는데 다 직접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중국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 좀 폭넓게 봐야 된다. 두 번째가 유연한 혁신 창업 생태계 이게 또 매우 중요한데 재밌는 거 하나는요. 창업 우리가 오늘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지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느 지역, 그러니까 절강성 같은 지역은요.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다 공무원 응시를 해요. 그럼 10점 가산점 줍니다. 실패한 사람한테 오히려 점수를 더 준다. 공무원. 뭐 이런 제가 만나본 인터뷰 이런 친구를 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스타트업하고 성공하면요 좋은 거고 아니면 공무원 하죠. 뭐. 성공하면 계속 기업을 계속 하겠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로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그런 제도가 도입이 안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이런 부분 그렇죠. 이게 되면 참 서로 실패하려고 그래. 이거 이야기하려면 오늘 한 방송 몇 편을 좀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무원 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는 아예 창업을 생각을 안 하죠. 한국 그러니까. 무역협회에서요. 예. 한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너 창업 졸업하고 창업할래 안 할래? 한 그당 한 2, 3천 명 했을 겁니다. 근데 89.9% 거의 90% 이상이 집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취업할 건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3만 명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거의 92%가 스타트업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아닌 말죠. 아니 하고 아까 말씀 공무원 하면 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이 접근 방법이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생태계를 들어가 보면요. 중국은 재취업 프로그램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재취업. 예. 이 재취업 프로그램이 지방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화창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사진을 보면 설명드릴 텐데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느냐? 심천을 가면 선전을 가면 화창배를 꼭 가봐야 된대. 그렇죠. 저기가 혁신이고 창업이래. 근데 가보고 오신 분 하신 말이 보면 이건 가보니까 뭐 우리나라 용산하고 똑같은데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왜 밖만 보니까. 직접 보시면 다 여기 매장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 지나다니고 있죠. 그렇죠. 예. 여기만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뒤에 있는 반경 한 3km 이내를 보셔야 됩니다. 요 뒤에가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 창업 생태계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이디어 하나를 놓고 팩스를 하나 보내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지금 용접하고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그냥 이게 될 줄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팩스를 보내면 시제품을 만듭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맞는 PCB 회로 기판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여기 즉시 조달이 된다는 네, 거죠. 바로 전화하면 야 여기 지금 4층 203호인데 좀 갖다 줄래? 빨리 갖고 그럼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또 뚝딱뚝딱 하죠. 거기서 만들어서 괜찮으면 아니면 또 버리는 거고. 괜찮으면 성능이 좋으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는 여기 화창배 가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우리가 아는 이름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전혀 이름도 듣지 못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시제품이라는 건 아직 이제 출시가 안 된 거니까. 안 됐던 거니까요. 상품화 전 단계잖아요. 그렇죠. 바로요. 예. 예를 한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우리가 로봇 청소기 샤오미 걸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시면 여기 점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샤오미 로봇 청소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이거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만 판대요. 지금 이제 만들어서 이제 검증해보고 그렇죠. 이제 검증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좋은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공하면 좀 더 커지는 거죠. 여기 성공하면 또 재밌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커지면 이제 BAT, 그러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는 회사에서 바로 사가는 거죠? 공수표를 줍니다. 내가 너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를 주죠. 너 살려면 얼마 정도 되니? 네가 적어. 그러니까 바로 사는 것들. 예.
바로 끌어당기는 거죠. 지금 샤오미 밑에 있는 기업이 물건을 대는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제조업체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가보시면요.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물어봤어요. 얼마냐니까 22,000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이 많더라고요. 20불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프리카인들이 왜 저기 있는지 가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 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 튼튼해요. 스마트폰이 근데 기능이 매우 스마트폰입니까? 네, 그냥 스마트폰입니다. 그냥 하는데 근데 폴더가 아니고. 네, 폴더는 아니고 하는데 근데 기능이 별로 없죠. 네. 근데 튼튼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역에만 맞게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 산악지 내내도 문제가 없는 그게 거의 2만 원대에 수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 만에 만드는데 하니까 하루 반이면 만든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적 자원이죠.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이죠. 천인계획이 이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인재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이 천인계획이라는 게 사실 그 전에 지금의 이제 4세대 지도부죠. 후진타오 주석이 있을 때 이제 시작된 건데 이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전 세계에 있는 그 화교들 중에 야, 각 기술 분야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중국인이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해봐.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 1,008명이 있었대요. 야, 그래서 거의 1,000명이나 네, 게. 그래서 이름하여 천인계획인 거예요. 네. 야, 다 데리고 들어와. 기본 뭐 돈 다 깔아주는 거죠. 그렇다고 꼭 다 들어가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들어왔죠. 네. 근데 안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미국에서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내 미국에서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쫙 깔아주고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커져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시장을 다 돈도 주지 모든 하드웨어 다 깔아주죠. 하물며 자녀 취업 자리까지 해주니까. 그런데도 생각했을 때 내가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공산당을 등에 업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 짓고 염치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산당을 등에 업고 등에 업고 해야지 되는 겁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야, 이게 정경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시장 경제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것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정부가 근데 그게 좀 어느 나라나 과학 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좋아요. 다 좋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고 사실 한국도 외국에 있는 인재를 옛날에 그랬죠. 잘 안 오거든요. 지금은 안 와요. 안 그게 오잖아요. 문제죠. 있는 교수를 또 나가잖아요. 그죠? 서울대에서 뭐 이렇게 자리 줘도 안 와요. 그럼 이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선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 기업들을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거랑 이렇게 혁신 창업을 하는 부분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깔아주는 것은 약간의 그런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다르다. 미국도 혁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줍니다. 사람 지원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몰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거 좀 다르지 않냐. 너희도 하잖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취 욕구죠. 여기 가면 이 지원을 받아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그쵸. 전폭적인 지원반도 있고. 네. 왜냐하면 또 중국이란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업은 아무래도 그런 또 체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많죠. 바이두의 로빈리, 리엔홍도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우리가 뭐 폴더폰이죠. 그래서 세계 이모를 끌었던 로열사 리우즈홍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지용 교수도 이 천인계획을 통해서 들어오고 만인계획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내에 있는 우수 인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인계획 중에서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앞으로 이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로벨상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꿈나무. 네. 정리하면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중국이 짧은 시간 안에 또 이게 결국 큰 시장에서 이 많은 인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인구 14억으로 봤을 때 90년생과 지금 2000년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20대, 10대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있을 때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에 있는 중국과 이들이 바꾸는 중국은 또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식을 자꾸 과거적인 중국, 지금 현재인 중국만 보고 중국은 어떻다고 하는데 이들은 좀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제 5G도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부분인데 그 현장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저 갔던 이유도 지금 이슈가 이슈인 만큼 일단은 첫 번째는 두 가지 때문에 갔습니다. 화웨이가 어떤 걸 들고 나올까? 그렇죠. 화웨이가 어떤 걸 들고 나올까? 그걸 보러 갔고
그밖에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뭐 커넥티드카 이런 우리가 말한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어떤 것들이 나올까? 이 CES는 미래의 기술을 보러 가는 거기 큽니다. 그렇죠. 미래인데 이제 좀 가까운 미래죠. 그렇죠. 예. 바로 실현 가능한 예, 부분들. 일단은 첫 번째 느낌은 실망스러웠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실망은 왜냐면 일단 저는 들어가자마자 먼저 화웨이부터 갔습니다. 화웨이부터. 화웨이에 딱 한 품목만 빼고는 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중에 출시되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안 보여준 거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진봉한 게 라우터입니다. 5G 라우터 같은 건데 그 빼고는 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또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또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또 전반적인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제가 또 인상이 남았던 가장 인상에 남는 기업. 아이플라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아이플라이텍이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아이플라이텍이 중국 정부가 중국 과기부가 2017년도죠. 11월 달에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그러니까 4대 오픈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 11월 달에 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이두, 자율주행 잘하죠. 인공지능이죠. 두 번째가 알리바바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그건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지정을 한 거고요. 세 번째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스마트 의료 영상 시스템 인공지능을 전담하는 플랫폼 기업하고 네 번째가 바로 이 아이플라이텍입니다. 아이플라이텍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커다 쉼페이라고 하는데 음성 인식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아이플라이텍이 어떤 그 회사냐면요, 정말 다양한 AI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AI 대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AI 대학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개발자 대회를 또 합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사실 여기도 갔었는데 좀 감추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다 안 보여주는 안 보시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센스타임이라고. 그건 들어봤죠. 센스타임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간 김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 기업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센스타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대 오픈 플랫폼 AI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 9월 달에 정부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세대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이 5개인데 이 센스타임이 바로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의 기업이죠. 사실 이게 평가가 좀 다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정부가 그런 데이터를 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디지털 독재 시스템이다. 인권 유린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사람의 모든 얼굴을 다 줘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해주는 거네. 그렇죠. 그 업무에 관해서 업무에 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개인 정보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그렇죠.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렇죠. 엄청 성장한 기업이고 이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요. 2014년도니까. 5년 됐네요. 애수이네. 애수인데요.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직원 2,800명 정도 되는데요. 2,800명이요? 1,000명 이상이 다 R&D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회사를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AI 딥러닝 그 알고리즘을 좀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하고 그다음에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알고리즘을 공급하는 AI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공안이 중국의 세관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하나 알고리즘 만들어줘. 거기에 맞게끔 그건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설계 기관. 그걸 이제 플랫폼 플랫폼으로. 기업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본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맞습니다. 투자를 했더라고요. 10억 달러. 알리바바도 손정희가 투자를 해갖고 재미를 봤고 이것도 재미 보겠네요. 그 소프트뱅크 제국이라고 하죠. 소프트뱅크의 제국이에요. 영국에도 투자. 알리바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여기 6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AI 스타트업으로는 얼마 안 되는 10억 달러 유일하게 받은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안면 시장 기술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내년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죠. 한 520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한 8,7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세계 안면 인식 기술 경진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 중국이 1, 2, 3, 4, 5등 다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그 심사위원들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이 뛰어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금 센스타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미지가 한 25억 장 정도 갖고 있답니다. 25억 장.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이제 DB에서 오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면 많은 중국에서 이걸 지금 예글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인 잡는데 실제 이게 그렇죠. 도움이 됐고 범인을 잡고 실종된 어린이를 이걸 통해서 찾아내고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숨기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렇죠. 중국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센스타임 같은 경우가 상하이시와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정말 모든 얼굴로만 다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에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일본 혼다 자율주행차 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것도 제외해서 사람의 그 소비 패턴 행동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유통시장의 혁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혁신 창업을 이제 중국 이야기하면서 신유통 이래서 많이 지금 나오죠. 빨리 접목이 가능한 게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오토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크게 저는 산무가 없는 세 가지가 없는 세 가지가 없는 첫 번째 앞으로 냉장고가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야, 냉장고가 없어진다. 이게 마윈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5인 기준이시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 계시고 엄마 아빠 자녀 2사람. 근데 김치 먹어줘요. 그러니까 이 계란을 20개 하나 사면 이틀 반이면 없어지던데 딱 맞춰서 갖다 준다는 거거든요. 내일 먹을 걸 왜 사느냐. 딱 먹게 끝날 거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어지는 세상.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지갑 없는 세상. 지갑이요. 예. 그다음 우리 무인상점 이야기. 무인상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중국 유통의 변화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네 가지 C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4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비니언스, 편리함, 그다음에 컨버전스, 융합, 그다음에 채널의 다양, 채널이고요. 예.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개성화된 이 4C가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또 하나가 MART라는 표현을 씁니다. MART. 예, MART를 쓰는데 그게 이제 M은 모바일이고요. 아, 모바일. A는 좀 플랫폼의 A를 땄고요. 예. R은 리전입니다. 예. T는 테크놀로지인데 무슨 말이냐? 일단은 중국에 지금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지금 한 최근 통계하면 9억 명 가까이 돼요. 9억 명이요? 엄청 되죠. 네. 이 9억 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이게 온오프라인을 다 합쳐버리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리전의 이야기고요. 그다음 플랫폼 리전이 확장되는 거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 이 MART가 네 가지 C 아까 보셨던 뭐 편리함, 융합, 채널 개성화가 되면서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경제학에서 맥갈프의 법칙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어렵긴 하죠. 맥갈프의 법칙. 맥갈프의 법칙.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쪽수 많은 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계는 아니고 어떤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티핑 포인트. 그게 이제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에서 9억 명이니까 어떤 사업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결국 이제 미중 전쟁은 기술 싸움이다. 미중 전쟁 뭐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주춤하고 있겠죠. 벤처 캐피탈 금액은 약간 늘어났지만 투자 건수는 확실히 10.4% 정도 줄었고요. 투자 유치하는 확률도 예전보다는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도 요즘 많이 떨어졌죠. 투자 횟수 우리 아까 벤처 캐피탈 말씀드렸지만 투자 횟수도 전년 대비 26.1% 정도 감소를 했고 IPO도 11.5% 정도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 IP 투자가 횟수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좀 이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안으로 중국 정부가 던진 게 바로 커초항반이죠. 그렇죠. 이게 커초항반이 6월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13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거기로 과연 얼마나 몰릴 그렇죠.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게 상하이에 있는 나스닥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차이가 좀 많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죠. IPO는 허가제인데 이건 등록제 부분들이고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무통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는 시도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유니콘 기업이 심천으로 안 가고 이 상해 그렇죠. 거창판으로 가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스닥을 닮아갖고 이 오너들이 주식 공개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것을 이번에 확 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동안 미국 기업들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 보면 자동 의결권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여기에 바로 허용해 줬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인센티브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나왔을 때 와 이런 생각.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할 이런 것. 맨날 반대가 그렇죠. 심하죠. 맨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로 봐야지는데 어쨌든 지금 미중 부분 이슈가 이런 벤처 창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국은 이럴수록 더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울 거 있으면 팍 배워갖고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우리 기술 기업들을 키워보자. 예.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카피 프롬 차이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이 출발은 이제 미국 그 기사에서 나온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2017년도인가요? 9월 18일 파이낸스 타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미국과 중국 누가 누구를 카피하는가에서 나온 건데 거꾸로 예. 미국 기업이나 뭐 세계적인 기업들도 중국에서 시작한 비즈니스 거를 모델. 비즈니스 모델 베껴온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테스트 베드가 워낙 방대하니까 이것도 왓츠앱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왓츠앱이 위챗에서 시작하는 네, 것을 왓츠앱의 위챗의 공중계정 같은 것도 서비스를 도입했고 또 중국만의 이런 O2O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또 카피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카피 투 차이나에서 카피 프롬 차이나로 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혁신 벤처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우리의 포인트는 이걸 좀 잘 보고 그렇다고 중국이 완전히 들이박느냐 이건 아니다는 것들이죠.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의 접점을 만들어서 지금 이때가 우리한테 또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줄다리기 하는데 한쪽 편을 쓰는 것보다 중국과 협력할 부분도 있고 미국하고 협력할 부분도 있다. 네. 특히 이 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추가. 지금 이제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력 부분을 좀 제대로 해보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벤처 창업 혁신에 보니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한국을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서 우리가 잘 못하면 패싱이 되는 거죠. 일본과의 협력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 비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싱이 안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 한국 기업인들 그리고 한국 정부 모두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국하고 협력할 부분은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으로 달고 있겠습니다. 다양한 틀에서 협력을 좀 시도해보자. 예. 이것을 오늘 우리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